자, 달바글로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바글로벌이 둑하게 내려와가지고 저점을 찍고 그리고 이제 돌아 올라 들어가고 있었는데, 밑에서 찍고 올라 들어가고 있었는데, 자, 이게 이제 이 찍고 들어가는 이 과정에서도 이제 실적이 조금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 자체는 나왔었죠. 그래서 실적 전망치가 조금씩 내려가고 이런 흐름들이 나와 있었는데요. 자, 여기에 이런 흐름들이 이미 그 전에도 이제 실적 부진에 대한 얘기들은 나왔었어요. 계속 하향 목표가 내린다.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죠. 실적 기대에 못 미칠 것, 하회 전망이라지 이미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 보면 그렇죠. 영업이익이 190억 것, 그래서 전년보다는 낮을 텐데, 여기 똑같은 내용 똑같아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마케팅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회사에서도 지금 마케팅비 지출 때문에 실적이 조금 부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전망에서도 지금 이게 마케팅이죠. 잘 보세요. 196억 마케팅 지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이 뉴스 같은 경우도 보면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에 브랜드 마케팅 비용이 여기에서 선제적으로 집행된 결과 나왔다는데, 예상치보다 좀 많이 196억 예상하고 있는데 167억 좀 많이 떨어지게 되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앞쪽에 이제 테크인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지금 이렇게 지들 마음대로 잣대대로 이렇게 갖다 드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다음 분기라는 게 항상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분기, 예를 들면 뭐 테크인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실적 쇼크 수준으로 나왔잖아요. 한미 반도체도 쇼크로 나왔습니다. 다음에 테크인 쇼크로 나왔죠. 쇼크로 나왔는데 테크인 주가가 내려갔습니까? 오히려 더 올라갔죠. 그래서 쟤들이 사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먼저 작동이 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쟤들이 사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실적이 나빠도 다음 분기에 개선될 것, 어차피 바닥 이러고 올라 들어가는 거고요. 쟤들이 패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반대로 아무리 좋아도 피컷 여러 번 얘기 드렸죠. 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피컷셀이 한 달 걸러 나오는 업종이다라는 얘기 숱하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코스맥스 같은 종목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요 같은 케이스에서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거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달바글로벌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얘기를 하나 드려야겠는데, 자, 이 달바글로벌 앞에 이제 코스피 쪽에 상장이 된 화장품 회사가 이렇게 APR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이 케이스의 경우는 화장품주가 다 내리는 동안에도 계속 지금 더 올라갔습니다. 계속 더 올라들었죠. 계속. APR은 실적이 나왔나요? APR도 지금 실적이 나오고 지금 주가 떨어지고 있네요. 이거 APR 볼까요? 3분기 영업이익이 961억, 전년 동기 대비 252%. 전년 동기 대비로는 달바글로벌도 전년 동기보다는 전년 대비로는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왔죠. 861억 예상했는데 961억이 나왔습니다. 자, 좋은 실적 나와도 그냥 패버리지 않습니까? 컨센서스 추정치 상회. 내가 지들 마음대로 그냥 해석해보는 거야. 나올 거 다 나왔다. 이래서 좋은 실적이 나와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다. 이제 픽아웃 이렇게 하면서 두들겨 팰 수도 있고, 지들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코스피 쪽의 화장품주들 쪽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자, 이제 중국하고 관련해서는 토니모리 같은 회사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올라온다라는 얘기를 했죠. 자, 화장품주들 한번 볼까요? 나와 있는 거 보면, 자, 이게 코스피 화장품하죠. 원래 있던 아모레퍼시피라든가 이런 유명한 종목들을 제외하고 원래 있던 애들, 한국컬마라든가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래됐죠. 자, 이런 꽤나 오래됐습니다. 한국컬마만큼 못합니다만,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것도 옛날부터 있던 회사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비교적 뒤쪽에 들어온 회사 같은 경우가 이게 토니모리가 있습니다. 토니모리.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화장품이 없어요. 없습니다. 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APR과 달바글로벌 이렇게 되죠. 잘 아시다시피 코스닥 쪽으로는 뚫고 들어가기 쉽지만 코스피로도 물론 많이 문을 열어주긴 하는데요. 코스피 쪽으로는 뚫고 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자, 이 토니모리가 언제 상장이 된 종목이냐라고 하면, 이 토니모리가 언제 상장된 종목이냐 그러면 여러분 이거 계산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언제 상장됐어요? 언제 상장, 갑자기 지금 달바글로벌 하다가 왜 언제 상장됐냐를 따지고 있지? 이거 언제 상장됐습니까? 2015년 7월 달입니다.
2015년 7월 달이 뭐 하고 있던 시기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IPO가 이거 원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IPO라는 게 2015년도가 언제 뭐 하고 있냐 그러면 자 이게 망해버린 이거 개망 이 아모레 퍼시픽이 금모레 퍼시픽으로 날려주면서 8만 원에서 시작해서 45만 원까지 이렇게 수직으로 폭주하던 이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상장을 시켜준다고 하더라도 이 만약에 토니모리가 여기에서 상장을 신청한다 그러면요 이거 못 들어가요. 상장 못합니다. 코스피는커녕 코스닥에서도 상장이 제대로 안 됐을 가능성이 크고요. 다시 이렇게 밀려 떨어졌던 여기가 이제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가 다시 이렇게 미쳐가지고 이렇게 올라 들어올 때 이런 식이라면 또 가능하죠. 이런 식이라 그러면 그래서 이 화장품주들이 뭐 앞에 나온 것처럼 뭐 예를 들면 그 앞에 이제 다른 회사들이요. 이제 코스맥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코스맥스가 그러니까 쭉 밀려 들어왔던 게 이게 다시 이렇게 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화장품주들이 아모레와 LG생건을 제외한 나머지 화장품들은 쭉 치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섹터가 강할 때 그쪽에 있는 종목들을 끌어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이 강할 땐 로봇 종목들 집중 상장시켜버리고요. AI가 강할 때 AI 집중 상장시키고요. 지금 같은 경우 요즘 마찬가지죠. 의료, AI, 로봇 이런 거 쭉 상장 나오지 않습니까? 노타 같은 종목들 해가지고 올해는 AI하고 이런 쪽의 종목들 쫙 무더기로 상장시키고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이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 생각해보시면 이거 구조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자 이게 한국증권거래소의 나무위키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거래소 얘기하는 걸레소 이 걸레소가 뭐 하는 곳이냐라고 하면 자 이 걸레소의 주요 지주를 살펴보게 되면 KB증권 등 금융투자회사 증권사 얘기하는 겁니다. 자 증권사들이 지분 86%를 가지고 있는 회원제 기관입니다. 그 거래소는 회원제 기관이에요. 그 거래소의 회원이 누구냐 그러면 전부 증권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IPO를 누구한테 유리하게 해줘요? 개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IPO를 해주겠습니까? 증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IPO 해주겠습니까?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이 증권사들이 미리 사전에 많이 지분을 들어갔던 회사들은 쉽게 IPO가 되고 증권사들이 지분을 안 가지고 있는 회사, 매자닌이 안 들어갔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요청을 해도 못 들어가. 쥐뿔도 아니고 상장 자체가 목표인 회사들 같은 경우 무엇도 없는 회사들도 아주 쉽게 하는 경우 굉장히 많죠. 쉽게 상장해주는 회사들. 그러니까 최근 같은 경우는 한 해 상장되는 회사들 중에서 적어도 최소 20%는 상장 자체가 목표다. 즉 상장시켜가지고 튀겨서 해쳐먹는 게 목표입니다. 라고 얘기드리는 이런 회사들이요. 이런 거 상장 자체가 목표인 회사 가지고 올해 상장된 회사 중에서 최악의 평을 내린 회사죠. 이건 뭐 전형적인 상장 자체가 목표인 회사입니다. 어제 나왔던 회사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상장한 지 얼마나 됐다고 최대 주주 지분 매각 이렇게 나온 거야. 그 상장 자체가 목표인 회사입니다. 어제 잠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렇게 튀어나오는 흐름들 보였었는데 이건 뭐 제주주가 전혀 신경을 안 쓰니까요. 얘 아니고 지금 다른 회사일 것 같은데 얘 맞나요? 코넥스에서 넘어 들어온 회사. 상장 자체가 목표인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 이런 애들 같은 경우 이건 매장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있다고 상장을 시켜주니까 이런 거를 이건 뭐 있다고 상장을 시켜줘 이런 게 이건 뭐 있는데 그것도 원래 있는 회사에서 분할된 겁니다. 처음서부터 상장시켜서 해쳐먹자고 작정하고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거 피하라고 계속 얘기 들으면서 그 기간 중간 내에도 반짝고 반등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혹할 생각이 들 때마다 이거 전형적인 상장 자체가 목표인 회사입니다. 라고 계속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계속 신저가 계속 뚫고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이 상장되는 IPO 되는 이 흐름 자체가 그 섹터가 굉장히 강할 때 지금 방금 전에 토니모리하고도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섹터가 강한 흐름 보일 때 그때 상장을 시키게 돼요. 그때 이렇게 상장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상장되고 난 다음에 고점에서 두들겨 패면서 얘들만 패는 게 아니라 같이 다 패버렸죠. 달바만 팬 게 아니라 APR을 예외로 두고 얘를 두들겨 팸과 동시에 다 패버린다 이겁니다. 이놈 저놈 할 거 없이 소나 개나 걸리는 대로 다 두들겨 패가지고 공매도로 헤쳐먹는 이런 구조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깨져가지고 내려가고 있죠. 공매도로 헤쳐먹는.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좋은 실적이 지금 나오는 얘와 다르게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던 이런 종목들도 그냥 까버리잖아요. 미리 이렇게 떨어져 있었고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 뭐가 잘못됐냐고 얘는. 얘는 뭐가 잘못됐는데 사상최대 다음에도 사상최대 그러니까 달바글로 보는 실적이 나빠서 그렇다 그러고 APR은 실적이 좋아서 그대로 또 올라갔다 그러고 얘는 그럼 실적이 나빠서 내려갔어? 실적 놓잖아요. 그래서 이 주요 섹터 중에서 내로남불이 가장 강력하게 돌아들어가는 섹터가 화장품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자, 이제 다시 달바글로버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실적이 이미 나쁠 것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던 종목이에요. 이건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얘기가 나와 있던 종목인데 그래서 이 앞에도 보게 된다 그러면 하회 뭐 이러고 지금 얘기 나와오고 있는데 주주 달리기 도로 뭔 얘기하고 있나요? 배당 늘리고 뭐 지금 배당을 늘리고 뭐 이렇게 하겠다. 지금 뭐 이제 밸류업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 소외된 K뷰티 뭐 이제 따라잡는다. 이거 무슨 말뿐이죠. 따라잡게 뭘 따라잡아. 다시 공매도 치는 거 빤히 보이는구만. 어제도 그래서 그냥 깔아붙여버리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못 올라고 저가했던 종목들은 올라 들어갔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계속해서 깔아뭉개는 이런 흐름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쁜만에 방금 전에 화장품주들 쭉 보셨습니다. 다 깔아붙여버리고 있죠. 실적 고공행진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요. 기대치 하회라고 그래요. 전년 대비로 친다 그러면 실적 개선은 맞으니까요. 전년 대비로 주가 조정은 매수기에 수출 다변화에 이상이 없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케이스 같은 거 앞서 풍산 같은 종목에서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지들이 잣대를 어디다 들이대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라고 얘기드렸죠. 근데 현재로는 얘만 지금 얘가 깨지는 것도 뭐만 문제가 아니라 얘는 실적이 원래 나쁠 거라고 예상하고 주가도 다 반영이 됐습니다만 그대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까버렸죠. 얘만 까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다 까요. 이제 유일하게 살아있었던 APR까지. 그럼 얘는 실적이 나빠서 깠어? 자, 달바는 그래서 깠다고 치고 얘는 왜 깠는데? 낙폭 줄이고 있죠. 얘도 지금 실적이 나오면서 10%까지 깨졌다 올라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거. 얘 같은 경우도 지금 1, 2, 3에서 고가에서 지금 리버설로 떨어지는 형태로 갑니다. 여기 요런 형태의 하락이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는 자리에서 지키느냐 아니냐에서 따라 틀리게 돼요. 현재 라인에서는 화장품 쪽 이쪽 라인에서는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는 종목 자체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극히 제한적인데 일단 달바의 경우에는 앞에서 이제 저가에서 들어갔습니다만 지금 이 수준이라 그러면 달바에는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실적 같은 경우만 놓고 보다 그러면 방금 전에 보던 것처럼 코스메카는 뭐 실적이 나빠서 내려 들어갔어? 클래시스는 뭐 실적이 나빠서 깨졌어? 자, 이게 실적 때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공매도 때리는 게 반드시 실적만 가지고 패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때리고 롱숏을 때리는 게 실적만 가지고 때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보시다시피요. 클래시스 지난 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이었어요. 계속 연간 사상 최대 실적, 사상 최대 실적, 사상 최대 실적, 사상 최대 계속 가지 않습니까? 분기로도 지난 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인데 주가 박살나 버렸거든요. 그렇죠? 얘는 뭐? 얘는 왜 때렸어? 코스메카는 왜 때렸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다 이렇게 밀려나오는 상태라 그러면 화장품 섹터 전체의 공매도로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바글로벌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선반영해서 주가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섹터 전체로 지금 매도가 공매도가 때려 들어가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요. 자, 오늘 같은 날 같은 경우에 지수 밀려 내려가고 또 스타트에서 얘기를 드렸었죠. 오늘은 보나 마나 그러니까 롱숏 게임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롱숏 게임.
여기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야, 기존에 패던 거 그대로 또 패자라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곧바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달바글로벌 기존에 저 들어가셨던 분 같은 경우도 일단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에서 찬스를 찾거나 혹은 화장품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정도 종목들 돌아 들어온다라고 하면 거의 같은 형태로 돌아올 종목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 쪽에서 좀 더 살펴보시고 얘는 일단 접어드는 쪽으로 앞에서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종목들도 다 실적 좋아요. 얘보다 더 나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를 이거는 지금 뭘로 봐야 되냐 그러면 앞에 상장시켜 앞서 토니모틀 같은 종목 상장시켜서 해먹은 것처럼 섹터가 굉장히 좋으니까 그때 끌어다가 지금 IPO 시켜가지고 해쳐먹자라는 거 그대로 만드는 케이스가 돼버렸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달바글로벌. 자, 달바글로 처음 나올 때도 제가 조금 비싸게 상장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들어갔죠. 그랬다가 이제 사실 요게 이제 자기 가격 수준으로 이게 뭐 화장품이 계속해서 섹터가 좋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더 올라 들어왔어야 돼요, 여기까지. 근데 지금 나머지가 다 내리는 거거든요. 나머지가 다 내린다 그러면 얘가 지금 그래서 실적이 눌려져 내려왔지만 그래도 전년보다는 실적이 좋아지고 있지 않느냐? 전년 대비로는 실적이 좋아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당연히 좋죠. 그럼 앞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나머지 종목은 나머지 애들은 실적 나빠요? 코스맥스는 실적 나쁩니까? 실리코트 실적 나빠요? VT 실적 나빠서 떨어졌나요? 화장품하고 조금 다르게 이제 피부 쪽으로 가긴 합니다만 클래시스가 실적이 나빠서 떨어졌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두들겨 패는 국면에서 곧바로 받으시면 손목 날라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피하시고 다시 화장품 같은 경우에 앞에 증권사에도 나왔죠. 상대적으로 화장품이 못 가도 너무 못 갔다인데 이렇게 너무 못 갔다 가는 종목들 작년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저렇게 주도주들이 내릴 때 반대로 시소로 돌아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유통, 유화 이런 애들. 얘들보다 지금 화장품이 더 못한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실적을 본다 그러면 도저히 그렇게 말은 안 됩니다만 우리 기관 애들은요 실적 그런 거 안 봐요. 우리 기관한테 중요한 건 모멘텀이지. 우리 기관의 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관이 어떻게 거래를 한다? 룰이요? 첫 번째 1번 모멘텀에 죽고 산다. 실적이고 지랄이고 간에 모멘텀 없으면 쳐다보지도 않고 모멘텀에 죽고 산다. 두 번째 내 인생은 박스예요. 너무 올라가는 것도 싫고 너무 내려가는 거 싫고 우린 그냥 박스만 전나게 치고 그래가지고 롱숏만 겁나게 쳐돌리는 게 이게 상책이다. 두 번째죠. 세 번째는 내로남불. 그렇죠? 내 새끼는 무조건 소용하고 네 새끼는 필요 없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걸리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거 안 들어온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거 기관 절대 안 들어온다고. 외국에는 들어올지 몰라도 우리 기관놈들은 절대 안 들어온다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거. 외국인은 들어와도요. 우리 기관은 안 들어와요. 이거. 하나오션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매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블럭딜러 나간 거 2천만 주 이거 빼버리고 나면요. 이게 1955만 주였거든요. 블럭딜러 간 거 올해 3월 달에 외국인 2천만 주 블럭딜이잖아요. 자, 이거 빼고 나면 지금 1955였고요. 지금 1854니까요. 100만 주를 그래도 샀어요. 그 뒤로. 기관은요. 한 번 매도는 영원한 매도라고 얘기되지 않습니까? 자, 일동제약은 현저한 저평가라 그래가지고 추천하고 잡아당기고 그러고 난리치고 그러면서 인벤티지라고 한 번 매도는 영원한 매도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고요. 내로남불 그대로죠. 이게 이 논리가 주요 섹터들 중에서 이 논리가 가장 왕성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게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그러니까 화장품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얘기도 여러분들 얘기 들었어요. 대장주 대표주들이 비응신이라서 아모레퍼시픽, LG생건. 전력에는 현대일력과 현대중공업이 있고 방산에는 하나에어로와 현대로템이 있고 조선에는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이 있고 반도체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고 바이오에는 알테오젠과 펩토론 D&D 파마텍이 있고 여기는 없잖아요.
해먹기 딱 좋은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감안하고 화장품주들의 경우는 계속해서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가에서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가졌으나 아직은 시기상조가 되겠다. 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다시 돌아 나오는 흐름이 포착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지금 롱숏으로 들어간다는 얘기 서두에서부터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거 롱숏에 들어갑니다 하고 구조 설명 다 해드렸지 않습니까? 당겨 올렸다가 눌러지는 형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다 설명드렸어요.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에 어떤 종목은 오르고 어떤 종목은 내리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어떤 종목은 그러니까 이건 뭐 파악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구조 들어가는 거, 최근에 들어오신 주식시장 들어오신 분은 일단 사면 무조건 이익이 나는 걸로 알겠지만 어느 정도 몇 달만 있었어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시지 않습니까? 최근 몇 달 제외하고 올 상반기에 투자하신 분이라 그러면 개판 치는 거 아시잖아요. 삼성전자 오르고 하이닉스 내리고 삼성전자 오르고 허건 날 그거 하는 거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그런 장세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중에서 롱으로, 즉 올라가는 쪽으로 붙을 종목을 골라야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뭣도 모르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따로 놀아요? 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투자하신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는 연락이 오르는데 삼성전자는 왜 계속 내려요? 아니, 삼성전자는 연락이 오르는데 왜 하이닉스는 계속 내리나요?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예전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는 거죠. 이거 지금 다시 그런 국면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럼 요거 구분을 할 줄 아는 사람들 도움을 받으셔야죠.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